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울진 삼척 산불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담배꽁초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로 이루어진 침엽수림이 많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나무 대신에 화렵수로 산림의 특성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인공조림과 자연에게 맡기는 자연조림의 확연한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울진과 동해 등 산불 피해 지역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이재민과 만난 윤 당선인은 현실적인 주택 복구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화재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담배꽁초 실화는 전국에서 매년 평균 5천 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대형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짝 마른 봄, 야산의 낙엽들을 실험대 위에 소복히 모아놓습니다. 실제로 피우다 무심코 버려진 것처럼 담배꽁초를 낙엽 더미 위에 툭 떨어뜨립니다. 선풍기를 이용해 초속 4m의 바람을 쐬어주고 강풍에 낙엽이 날리는 상황을 가정해 담배꽁초 위를 덮어줍니다.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로 인해 낙엽에 불이 붙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담배꽁초 같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배꽁초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는지 실험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 발화 물질은 제거하고 소방 펌프차 한 대가 대기한 채 진행됐습니다. 담배꽁초를 떨어뜨린 지 21분, 하얗고 가늘게 피어오르던 연기가 점차 갈색으로 변하면서 양도 많아집니다. 이때 발화 지점의 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내 잠잠하던 낙엽에서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바람에 힘입어 금세 깔린 낙엽들을 모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실험 결과 담배꽁초가 낙엽에 떨어지는 것만으로 불이 붙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20-30분 내에 불길이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무 표면에는 쉽게 불이 붙지 않다가 지속적인 열이 내부까지 도달하면 숯처럼 불길이 피어나는 원리입니다. 건조한 물질과 그리고 바람, 그리고 열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여건이 모아지면 불이 쉽게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짧게는 한 7분, 길게는 한 30분 뒤에 불꽃이 보이는 그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는 17,000건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38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인명피해를 입었고 재산 피해도 800억 원에 이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지역 곳곳을 잿더미로 만든 이번 대형 산불은 방화와 사소한 부주의가 최초 발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더 키운 건 강한 바람과 겨우내 지속된 메마른 날씨였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산림의 특성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소나무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건데 보다 자세한 소식을 이송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로변 인근에 있는 숲입니다. 쭉 뻗은 소나무가 빼곡합니다. 대부분 어른키 5배 넘는 높이입니다. 바위 틈에서도 뿌리를 내릴 만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산불 대형화의 촉매제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송진을 머금고 있어 불이 잘 붙고 쉽게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진에 있는 일명 테라핀이라고 하는 식물성 기름 성분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소나무에서 묻어나온 이게 송진인데요. 이렇게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침엽수림에서 불이 나면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금방 불이 번집니다. 지난 2000년 산림 2만 3천여 헥타르,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1 이상을 쑥대밭으로 만든 동해안 산불, 낙산사를 집어삼킨 2005년 양양 산불, 그리고 이번 강원 경북 산불까지
전문가들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소나무 불씨를 춤추게 하면서 삽시간에 대형 산불로 번졌다고 말합니다. 이번 산불이 난 지역의 임상이 산불이 취약한 소나무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산림에 남아있는 고사목, 죽은 가지, 낙엽 등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산림 부산물도 대형 산불 발생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소나무 숲이 대형 산불의 매개체로 지목되자 산림을 구성하는 수종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백나무나 참나무 같은 활렵수를 심어 화재가 빠르게 번지는 것을 막는 이른바 방화수림을 만들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나무를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소나무는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토양 속에다 수분을 보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활렵수가 조금 도움을 받아서 어렸을 때는 살아있죠. 우점종 극산림으로 이동시키면, 천이시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화수림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이와 함께 민가 보호를 위해 숲과 도시 사이에 경계벽을 조성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마가 도시로까지 덮치지 못하도록 산림과 도심 사이에 나무 없는 언덕 등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고성 영양 산불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견도 내고 또 전문가 그룹에 있는 것을 그거를 또 행정에 좀 반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산불 때문에 특위도 우리가 먼저 구성을 해놓고 그래 예산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예, 특위를 구성해놓고. 하지만 수많은 시골 마을 민가가 야산과 붙어 있다 보니 방화벽 조성도 쉽지 않은 상황.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방화벽 조성과 수목 변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네, 이번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역대 최대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수십 년간 자란 나무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복구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지난 2000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에선 흥미로운 모습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박건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성군 주강면의 한 야산. 지난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화마가 휩쓸고 간 지역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2000년 피해지 복원을 위해 피해 지역 일부에 2달 정도 된 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또 일부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방치하는 이른바 자연 복원지로 설정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하늘에서 본 인공 복원지와 자연 복원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복원된 숲은 소나무의 생장력이 좋아 빠르게 복구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나무의 송지는 인화물질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연복원지는 복구 속도는 느리지만 여러 생물들이 경쟁하며 자라기 때문에 생태가 건강하고 복합적인 생물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복원에 제약도 있습니다. 고성이라든지 속초, 양양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이제 마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최적기인 산지예요. 소나무를 이제 식재해서 또 계속 이제 송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불 피해 지역의 특성상 토양에 영양분과 수분이 없어 산림의 생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강릉 5개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소득도 충족하고 산사태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활렵수림을 식재해서 생육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토양 어떤 계량 처리, 토양 보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토양 계량 처리를 통해서 활렵수림, 특히 내화수종인 굴참나무의 생육을 원활하게 아니면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치유력은 실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갖고 온 우리의 산림이 순간의 방심으로 잿더미로 변하는 재앙을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산불 피해 지역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재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금 들어오는 거 하고 다 규모도 조금 올려서 하여튼 다 주택 복구하시는데
주저함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고치고 현실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 인수 과정에서 현 정부에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대비해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의 김재득 상황대응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실장님 먼저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구성과 주요 임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산불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진화 자원을 통합 운영하는 등 진화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림소방,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청, 기상청 등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산불 협업 조직입니다. 네, 이 특별대책 기간에 강화되는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상황실의 대응 인력을 증원하고 동해안의 산불 진화 자원 통합 관리하며 유관 기관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봄철 야외 활동의 증가와 영농 준비,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 및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해안 6개 시군의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산불 드론 감식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하여 동해안권의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등 8대의 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건조, 강풍, 특보, 중첩 발효 시에는 산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불 발생 위험 지점을 선정하여 대형 헬기 2대와 강원 영서 지역 소방력을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 목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불 발생 원인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산불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첫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의 소각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라며 입산이 통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마시기 바라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되면 순식간에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도민 모두의 철저한 산불 예방만이 아름다운 강원도의 산을 푸르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김재득 상황대응실장이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 임신부들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3월 현재 주민등록상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로 임신부 1인당 10개의 키트가 지급될 예정인데요. 대상자는 임신부 신분증과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를 지참해 춘천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급은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로 나눠서 진행되며 배부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동해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3주 연장합니다. 이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신청 기간 내에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결정됐는데요.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4일 기준 8만 7천여 명이 신청했으며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시민들에게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